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 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양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은 저는 유연입니다. 오늘 고소목은 6월에 고소목을 제작한 제작자들과 함께 방송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작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낭독의 즐거움을 제작한 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독의 즐거움 게스트로 출연한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229의 이야기 인생은 미완성을 제작한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자유롭게 방송하는 게 처음인데요. 먼저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원래 비염이 있어서 맹맹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남들 다 있는 감기를 저도 늦게나마 받았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래요. 그러니까요. 홍옥쌤 저번 주 것도 한 달 만에 나왔어요. 한 달 만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평소에는 복지관의 방송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여기가 고양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단팥빵에서 고소목은 처음 여기서 하죠? 네, 그렇죠. 여기 좋네요. 넓어서. 네. 먼저 각자가 이번 달에 만든 작품의 제작 소감을 한번 말해보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송출 순서대라면 제가 제일 먼저 6월 8일 날 고양시 현충공원과 현충 전시관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먼저 질문이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 당일 10시에 혹시 사이렌 소리 들었어요? 전 못 들었어요. 너무 못 들었어요. 전 들었는데요. 들었어? 네. 어떤 소리였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봐. 그냥 삐 하는 소리 아니었어요? 네. 그쵸? 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화재 경보 소리처럼 빵빵 이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덕양구에 2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가 이번에 일산서구로 이사를 갔는데 그 소리가 10시에 딱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묵념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현충일 날 묵념하라고 10시에 그걸 나왔다는 건데 덕양구에서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일산서구에 갔는데 그게 들렸잖아요. 근데 좀 약간 공포스러웠어. 화재 경보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게 왜냐하면 5월 31일 날 재난 문자 받았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큰애가 창문 열고 무슨 일 났나 쳐다보고 막 검색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시민들은 너무 놀랬어. 그리고 그 뉴스 같은 데도 나왔었는데 6월 6일 전날에도 예비로 나온 거야. 똑같은 방송이. 일부 지역에.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없다 그걸 받으니까 나는 그게 그때 너무 놀랬고 뭐야 왜 이래 오늘 또 무슨 일 있는 거야. 근데 그 딱 보니까 시간이 딱 정각 10시에서 무슨 뭐가 마친 게 있구나라고 했는데 약간 너무 충격이었어 나한테는 그게. 그래서 온 식구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는 가끔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공무원들이 조금만 섬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위험했을 때 사이렌이랑 맞아요. 이런 묵념의 사이렌을 네. 좀 톤을 다르게 양치기 소년이야.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하는 진짜로 생각이 여기 자꾸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위험한 순간에 안 믿는. 네. 우리 묵념할 때 웅장한 무슨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었어. 이거는 화재 경보였어.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바로 맘카페 들어가니까 이거는 늘 있는 사이렌이라는 거야. 매번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매번 듣고 나 같은 경우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어. 그래서 조금 난 이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먼저 질문을 했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일산 서구에 작년에 이사를 가서 동네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어요. 공원을 많이 갔죠. 저희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서 산책을 많이 다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집 가까운 그 자그마한 공원을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딱 이름이 현충공원이라서 제가 벼르다가 6월에 호국공원에 다니니까 이때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설사분도 인터뷰 섭외하고 이제 그분한테 너무 고마운 게 대본을 여러 장 준비해오고 한 방에 그 인터뷰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되게 높은 여자분이 이제 음이 원래 다 높잖아요 우리. 그래서 딱 하시더라고. 이걸 원래 소르모로 해줘야지 인터뷰 대상자는 그게 예의라고 자기 알아보고 왔다는 거야. 이런 분 만나면 너무 쉽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론 그 중간 과정에 공무원분들은 좀 시큰둥 귀찮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분이 그렇게 막 준비하고 해주시니까 나한테는 좀 너무
감사했어. 감사하지, 이게 되게 감사하지. 민망한 일이잖아. 우리는 해주세요. 성의가 있으시네. 네. 이렇게 소름까지 준비하시는 알아보고. 분, 웬만한 분은 어. 그런 분들 없으신데. 그래서 너무 나는 고마웠던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현충공원이 고양시의 경계 지역인 덕이동에 있어요. 그래서 고양 시민보다 오히려 거기 앞을 지나다니는 파주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이 해설사분께서는 이제 고양 시민분들도 많이 좀 찾아와서 방문해 주십사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번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란 게 그 덕이동에 우리 친정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시는데 친정 부모님 댁을 가려면 항상 태극단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그래 되는데 바로 그 태극단. 난 태극단이 뭔지 몰랐어. 맞아. 거기를 지나면서도 태극단이 뭐지? 태극당은 빵집 이름인데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방송 들으면서 아 태극단이 이거구나. 그 지역에 군대 이름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야지. 나 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에 우리 조상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부터 알면 돼요. 이제 알았으면은. 네, 저도 뭐 고양시에서 산 지는 한 15년 정도 오래됐는데 이런 공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또 좋게. 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전시관이 특히. 제가 대전 살다 왔잖아요. 대전 현충원도 사실 공원이에요. 되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무서울 것이다. 무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되게 공원처럼 잘 돼 있어서 여기 새로 알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유연덕에.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 장소가. 아니 그리고 요번 방송 보니까 우리가 이게 또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이 주제랑 정말 딱 맞는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유연이 그 현충 공원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랬나? 내가 벼르고 있었다니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6월달에 내가 꼭 뭐 할 주제가 있다. 계속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그거 꼭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우리가 뭐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아까 클라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모르는 곳이 좀 많은데 이번 기회로 좀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일반 시민이 꼭 프로 인터뷰한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한 분 너무 잘하시던데 어떻게 섭외했어요, 유연? 제가 그 해설사분은 항상 상주에 계시는데 그 시민분들이 평일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가족 손님이 있을 만한 때가 바로 현충일 당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행히 4인 가족이 있어서 제가 아이 목소리 담고 싶어서 초등학생한테 마이크를 막 갖다 대서 감사합니다라도 한마디만 해줘라. 그러니까 끝까지 입을 안 열어서 그걸 옆에 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있길래 딱 마이크 대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벼렀다는 듯이 아주 술술술 실컷 해소를 하시던데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연은 인터뷰 대상자들을 너무 잘 만났네. 네. 운이 좋았고요. 뭐 근데 제가 6월 6일 날 마지막 인터뷰하고 6월 7일 날 제 거 녹음하고 편집해서 너무 급하게 해서 솔직히 뭐 마음에는 안 들어요. 발음도 원래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것 같고 음질도 그냥 그래서 너무 급하게 했지만 어쨌든 했다는 거를 두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거 하나가 신입 DJ 입장에서 이제 선배 DJ 분들의 이제 방송을 쭉 들어보면은 인터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어떤 대상을 딱 만났을 때 인터뷰를 저분은 꼭 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다가가는지 신입 DJ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그거거든요.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들이대요. 맞아. 들이대서 노하면 다음 대상자를 또 물색하고. 그럼요. 제가 이분 말고 다른 사람도 했어요. 학생을. 네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길래 와서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하니까 단답형 좋았어요. 뭐 이렇게 써먹을 게 없는. 근데 그 엄마한테도 가서 살짝 하니까 저는 모르겠고요. 저희 애한테. 그러니까 그건 되게 자세가 이게 적극적이냐 아니면 그냥 회피하겠다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누군가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공략하는 관심 있어서 저 사람 뭐 하지? 막 이러면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마이크 들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네.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뭘까 하면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면 얘기가 술술술 잘 나와요. 그러는 건데 관찰을 잘하라는 얘기네. 관찰을.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 명한테 해서 만약 뭐 내가 잘된 원하는 거를 고르는 수밖에. 똑같은 질문도 여러 명한테 해서 조금 약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섞어서도 쓰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양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편집도 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분 인터뷰에 응하신 이 시민분께는 제가 연락처 받아서 그분한테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추억도 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 육성이 방송에 나온다, 인터넷 틀면 나온다는 걸 좀 아빠도 알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명함을 꼭 줘야 그냥 돼. 감사의 마음으로 일부러 제가 번호 따서 제가 링크해드리니까 고맙다고 해서 답장이 와서 좀 하면서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보람을 좀 느꼈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아이들 남기고 싶었을 거야. 아이들한테도 평상시에 얼마나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훌륭한 아버님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젊으신 분. 화이팅.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엔딩에 이 친구에게 낭독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6월달 돼서 막 5월 말부터 TV를 열심히 보면 그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되게 방송 주제를 많이 다뤄요. 많이 보고 있는데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흥남 부두편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그 친구애라는 낭독이 1분짜리가 짧은 게 나왔는데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유승호의 풀 버전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4분짜리 좀 긴데 근데 역시 유승호가 배우라서 그런지 그 연기하듯 낭독을 하는데 그걸 지금도 저는 가끔 듣는데 너무 좋아. 난 그걸 들으면 좀 편안해지고 그 호흡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자주 들어서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1인 방송을 만든 거거든요. 저도 보통 2인으로 해서 대화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요번에 너무 급하기도 하고 시간이 별로 촉박해서 다른 여러분의 목소리를 넣으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낭독 엔딩으로 넣으니까 다양한 음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저한테는 좀 만족스러운 제작이었다 였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아니 그리고 유승호랑 누가 들으면은 둘이 더블한 것처럼 너무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잘 어울렸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뭐 저의 뭐 이런 비염과 뭐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고요. 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낭독의 즐거움을 제작한 모카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전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낭독에 관한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연 쌤의 그 방송에 낭독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번에 다 낭독이야 이번에. 그러니까 하고 보니 다 낭독. 짰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낭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고 이런 걸 참 잘 골랐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이 낭독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도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일단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고양시에서 독서대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스케줄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참여할 수 있는 거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를 좀 해볼까 하고 골라봤는데 그 중에서 이 제목이 참 좋았어요. 제목. 봄 배우와 함께 시나리오 읽기. 좋죠. 멋있잖아요. 연기했구만. 그래서 아니 이 시나리오도 읽는데 배우랑 같이 읽는다니. 우리가 지난번에 그 라디오 드라마 했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거를 이 배우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다니까 너무 설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갔는데 첫 시간에 제가 클라라를 만난 거예요. 저희 약속하지 않고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 좋은 사람끼리 모였어. 그래서 제가 그날 스케줄을 2개나 빼고 내가 정말 큰맘 먹고 2개나 빼고 열심히 갔는데 제가 약간 늦었어요. 근데 저 앞에 누가 이렇게 맨 앞에 쪽에 있는데 많이 보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클라라였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럼.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좋고 그 다음부터 저 이제 짝으로 둘이 같이 앉아서 이제 방송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욕한 거 좋다고 막 서로 막 그 뭐 공식적인 욕했다고 막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이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같은 교육을 들으니까 이번에 제가 고소목을 이제 클라라랑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거를 겪으니까 얘기할 게 참 많더라고요. 많아요. 많아 그럼. 그러니까 더블 MC 봤지. 우리가 정말 이야기가 막 술술 나오고 우리 리허설 안 했어요. 그냥 한 번에. 나는 엄청 여러 번 녹음한 게 그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거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또 그거 말고 이제 일단은 그 도서관 담당 선생님하고 뭐 참여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되게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인터뷰도 미리 뭐 공문도 보내고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협조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맞아. 그 중간에 보면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마지막 시간에 한 명씩 역할 분담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배우처럼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녹음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내 목소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 다들 좋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녹음 다 했던 내용을 또 보내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인터뷰 너무 잘해. 뭐 술술술술 마이크 대면 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인터뷰 내용이 많은데 그것도 조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맞아. 그리고 인터뷰 하다 보면 이게 영상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 또래 분들은 영상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네. 그런 분들 있죠. 음성만 나간다고 하면 되게 호의적이세요.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 사진 찍는 것도 아직도 그 마스크 많이 쓰셔서 저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마스크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익명성은 좀 보장이 되는데 목소리는 담고 싶은데 일단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걸 나는 알잖아. 나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얼굴 좀 가리셨던 분도 계신데 이 목소리 나가는 거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그래서 이번에 이 방송 듣자마자 모카쌤한테 개톡으로 겨울 거 뭔지 좀 궁금하다 정보 달라고 해서 내가 받았잖아. 그래서 11월에 한매 도서관에서 겨울의 주제가 좋았어. 한매도서관은 어느 동에 있어요? 한매도서 우리 동네죠. 걸어서 20분. 난 가까운 데 아니면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험해보면 좋겠다. 겨울 주제가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이라는 게 주제인데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어쨌든 이건 외국 서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같이 여럿이 모여서 읽고 뭐 희망을 찾는 걸 한다고 하길래 저도 그런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서 그럼 하시는 분은 바뀌는 거죠. 이번에는 배우님이셨는데 맞아요. 다른 분들, 강사분은 뭐 계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겨울에는 남궁옥 네네. 강사님이시라고 하시고 지금 10월에는 마두도서관에서 하거든요. 나는 못 가. 나는 겨울. 이거는 10월인데 10월에는 저녁 해요. 10월에는 저녁 7시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11월은 오전 10시. 맞아요. 오전 10시. 그래서 저도 시간이 돼서. 그럼 겨울에는 저랑 또 만나게 되실 진짜 수도? 한매도서관에 오겠다고 멀 텐데. 거기가 좀 멀 텐데. 근데 거기 일산역 있는데 그쪽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뒤쪽인데 네네네. 근데 거기가 도서관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네네네. 알고 있어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이렇게 다른 분들과 책을 한번 읽어본다. 이런 거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는 마두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가을 편인데 이거는 박준 작가가 쓴 그 계절 산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그 달별로 뭐 시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이런데 되게 감성 어리고 사람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어떤 그런 글이 있는 거고 겨울편 같은 경우는 이 캐서린 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은 자신의 그 겨울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쓰는데 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친한 친구 중에서 좀 약간 우울감 같은. 근데 그 친구한테 한번 권하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뭐 소개하는 글이나 뭐 정리된 그런 화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냈어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라. 나도 겨울게 확 땡기는 게 저도 뭐 우울감이 있나? 나 왜 이게 땡기지? 저도 그런가요? 저도 우울감이 있나? 나 이거 왜 땡기? 나 겨울게 너무 누구나 괜찮았어. 있지 우울감. 나 이거 막 우울할 나이야. 나 이거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난 가고 싶은데 멀어. 시간이 너무 멀어. 오전 10시고 오전 10시. 좀 멀어요. 그래서 그게 좀 허락이 돼야 되더라고요. 일산역 내리면 바로. 아니에요. 일산역에서 좀 걸어가야 돼요. 한참 걸어가야 돼. 많이 걸어야 되니까요. 위치가 좀 그래. 아주 별로예요. 위치가. 봄에 했던 것도 신혼도서관이 좀 애매했어요. 이게 가끔 보면 도서관이 너무 굵직한 거 몇 개밖에 없고 우리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 도서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작은 도서관이 있을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들이 수가 더 많아야 사실 시민들이 더 자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공식적인 큰 규모의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찾아보면은 많아요. 근데 주로 아기들 위주더라고요. 작은 도서관들이. 그런 맞아요. 것도 있죠. 어린이 도서관 위주죠. 우리 아파트에는 있어요. 작은 도서관. 근데 활용을 잘 안 해. 근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저는 가끔 하거든요. 하는데 멀리서 오세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저희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 오히려. 그래 맞아. 내 발 앞에 있는 걸 모른다니까. 정보력이 좋은 멀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수업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런 좀 그래도 정보를 공유 좀 또 해줘요, 네, 그러면. 소개해 주시는 것도 그럴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소목 6월 방송 뒷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희구의 인생 이야기, 인생은 미완성을 제작한 홍옥쌤이 제작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5년 넘게 팟캐스트를 했는데 녹음을 잘못한 게 처음이야? 그것도 우리 아버님 할 때 한 거라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녹음 그때 시댁 갔다가 짐 싸면서 5분 만에 이걸 한 거라 사실은 5분 10분 만에 한 거라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하고 간 거예요. 아이고. 거기다가 핀 마이크도 안 가져갔고 아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죄송해서 아직 공유 안 해드리고 진짜? 있어요. 왜냐면 또 아니 녹음을 다시 해볼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널 하게 된 이유는 가정의 달 기획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서로에게 어머님 아버님 각자 서로에게 편지 좀 써보세요 했는데 편지가 아니라 각각의 인생 이야기를 쓰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의도하는 살짝 변형되게 컨텐츠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시아버님은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녹음을 해왔어요. 시아버님 얘기하시는 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아서 해드려야 되겠다. 아니 말씀하실 때 옆에서 저 녹음합니다 이러면서 녹음을 계속했어요. 그쵸. 어떤 때는 그냥 몰래 슬쩍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시 해주세요 하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자꾸 모으는 거는 제가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기록이 사실 사진보다 가끔은 음성이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 모습도 맞아. 그렇지만 네. 근데 우리 남편한테는 뭔가 이렇게 그리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했지만 우리 남편을 위해서 너무 사랑한다. 기획을 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네 뭘 언니. 사랑해. 사랑한 거야, 사랑보다는, 그거.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진짜 네. 목소리를 남긴다는 완전 게. 좋지. 나는 여기서 막 듣다가 불경을 읽는 아버님의 목소리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네네. 그 아버님이 그 잔잔한 그 음성이 이게 남자라서 저음이잖아. 근데 그것도 되게 그 멜로디가 내가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그런 음색이나 이런 게 이걸 들으면서 아 다음에는 이 언니가 불경 읽는 거 나오겠구나. 상상이 막 되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멋있잖아. 처음에 시댁 가서는 새벽에 네. 깜짝 놀랐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항상 그거를 읽고 쓰시고 이런 거를 매일 하시기 때문에 대박이다. 이제는 조금 그 소리가 네. 되게 들으면서 다시 자게 되는 살짝 깼다가 너무 좋아하는 소리라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좀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 담백한 자기 이야기잖아요. 막 되게 울림 있고 막 고생한 그런 걸 막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딱 올라온 다음에 들은 다음에 내 벌떡 일어나서 집안 대청소를 했잖아요. 내가 누워 있는 내 자신한테 너무 미운 거야 내가. 그래서 나 벌떡 일어나서 대청소하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또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뭐 그런 계기가 또 됐어요. 이게 자주 들어야 돼 이런 거. 아까 나는 근데 이 방송을 들을 때 나는 이거 딱 들으니까 이 방송만 들어도 이 시아버님하고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잖아 언니도. 그래서 나도 저는 이제 시아버님하고 같이 사는데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원래 같이 살면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더 못 써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 딱 들으면서 아니 듣는 며느리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버님이 저도. 이거 들으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들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 막 했다니까요. 언니는 모시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래, 큰 건데. 윈하자 윈 해줍시다. 그리고 배경음악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녹음 질이 안 좋은 데다가 그다음에 아버님이 굉장히 느리게 말씀을 하시니까 들으면서도 좀 약간 다운이 돼서 음악을 좀 까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음악을 깔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보니까 약간 분위기 전환으로 약간 달라지던데 그러니까. 조금 밝은 음악, 조금 천천히 음악 그치, 이러면서 어머님 만났을 때 결혼할 땐 좀 밝은 음악으로 느껴져. 편집 시간 얼마나 걸렸어? 또 밤샌 거 아니에요 이거? 편집은 아버님 사실 음질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렸고 나머지는 그냥 괜찮았어요. 할 때. 아니 공들인 게 티가 나더라고. 근데 보통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도 너무 참 대단한 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평상시 이 홍옥이 시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해서 익히 참 멋진 분이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을 때 글로 A4지 4장까지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썼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참 감격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쓰고 녹음하는 그 과정을 너무 우리가 너 아니면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니 이러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잘 궁합이 잘 맞네. 아니 나는 우리 친정 아버님하고 동갑이신데 저도 한번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해서 한번 그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하겠지만 쓰는 거를 힘들어하시고 쓰는 게 조금 귀찮아 하시잖아. 그리고 녹음까지 내 목소리. 그 내가 녹음을 해보려 저희 아빠가 그랬어. 너 내보내지 마라. 너만 들어라.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그러시거든요. 얘기하셨거든. 근데 막 실명 다 하잖아. 홍우 쌤이. 그치, 온갖 실명 다 아버님도 자식 이름 다 대고 완전히 배우자 이러면서 실명을 되게 그런 걸 보고서 좀 뭐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 왜냐하면 우리 이거 팟캐스트 하지만 우리 부캐 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회원들 보면은 절대 개인사 얘기하지 말라고 남편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 가정사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 다른 얘기 뭐 이렇게 포장된 얘기 뭐 이런 것만 좀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덜 하겠죠. 이런 컨텐츠 규모나. 근데 이번 거 듣고서 되게 멋있는 가족이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렇죠. 가족을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형제들한테. 맞아. 미성년이었으니까 5명이 다. 아니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인생은 미완성 딱 얘기하는데 그거를 또 뭐 아름다운 완성이라고 또 며느리가 또 이렇게 예쁘게 해서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못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본인이 쓰신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며느리가 어떤 코멘트를 달았는지를 아직은 모르실 텐데 그거를 들으시면 또 뭉클을 하실 것 같아. 그쵸. 아버님이. 맞아요. 또 앞으로 뭐 기록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요? 기록하고 싶은 건 이제 어머님 거 아직 방송 안 나갔으니까요. 홍옥의 동네 사운드에서 이제 편집해서 들려드리는 거 하고 사실은 저는 이게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팟캐스트 한지 인터뷰하는 일반적인 행사 인터뷰 같은 게 약간 저한테는 식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마을 잡지 때부터 인터뷰를 계속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해서 이제는 좀 그냥 사람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막 좀 대단한 분들 말고 일상적인 분들이 왜 방송에 내 이름 나가는 거 좋고 내 목소리 나가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인 분이 조금씩은 경험해 보면 좋겠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큐 감독 같아. 시민 다큐 감독. 딱 그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하반기에 또 훌륭한 작품 하나 또 탄생하나요? 부담인데? 부담 많이 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되게 강하잖아요. 양궁. 뜬금없이 양궁 나 놀랬지? 그게 주몽이 활을 잘 쏴서 그 DNA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피가 남아있어서 그걸 잘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은 안 됐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지금 제가 이번 방송, 지금 홍옥쌤 방송도 듣고, 제가 꼬꼬모 아까 흥남부두 편 그걸 보면서 한국 전쟁 때 어쨌든 그 힘든 걸 겪어내고 살아낸 그 어르신들이 지금 세대를 이뤄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DNA를 다 갖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젊은 세대가 좀 힘들고 그래도 충분히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런 강한 그런 게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궁? 주몽이었어. 멋져요. 왠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맞아. 우리 되게 강한 민족이야. 막 이런 막 자부심이 막 생기네요. 그럼 그런 분들만 살아남은 거지, 이 땅에. 그치. 우리 살고 있고. 아니 그리고 보면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가 참 이 시대적인 아픔을 겪으신 맞아요. 세대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다 들으면 모든 분들이 다 그 시대의 영웅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든 그런 일생들을 정말 멋지게 사시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사셔서 그분들의 그 모든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리즈별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후대 사람들한테는 교훈이 될 만한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또 이제 그런 부모가 또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작자들이 모여 제작 뒷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제작 과정의 고충과 보람을 서로 나누었고 또 앞으로의 제작 방향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월 고소목 제작 뒷이야기를 함께한 유연이었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며 마칠까요? 목요일은 고소목. 감사합니다. 안녕.